금모닝입니다. 2025년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현충일이죠. 경제신문 헤드라인을 체크하겠습니다. 마켓 인덱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당히 올랐죠. 1812원. 투자 못한 사람들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4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756, 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750이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회사채 금리 3년물이죠. AA-는 3년물입니다. 2.9포인트, 거의 3포인트에 근접하죠. 국고채는 좀 3년물 하락했습니다. 2.4에서 2.4%라고 보면 됩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58원, 많이 하락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절상된 거죠. 예.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원에는 100엔당 949원, 그다음에 원유로는 1,550원. 위안화가 늘 빠지군요. 자, 위안화는 원 위안화 보면은 189원입니다. 1 위안화에 189원이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 정부에게 바란다. 이군 한국경제학회장 신명 대법원 증언법의 조희대 공론의 장결자. 자, 이재명 랠리가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2,800을 뚫었습니다. 2,812죠. 2,812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41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사자 행진 일주일 수익률 32개국 중에 1위라고 합니다. 3,000피 간다. 증시 내수 부양 정책 기대감의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이게 일면이니까 중요한 코스피를 다루고 레드 메모리 무서운 추격. 자, 중국 어느새 랜드 8%, 디램 4% 1분기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랜드 점유율 6위, 디램 4위로 올라왔습니다. 미 수출 규제 뚫고 K 반도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 1분기 매출을 보면은 CX, MX, 디램 11억, 그리고 YMTC 랜드군요. 생소하죠? 디램이 CX, MT, 랜드는 YMTC. 친숙하지 않죠? 영어 자체가. 11억, 10억. 올랐습니다.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네. 하반기 서울 집값 더 오른다. 집값. 새 정부 전문 지방 미분양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얘기였습니다. 공급 절벽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급 절벽을 해소하는 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건설업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네, 건설업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더 강한 상법 밀어붙인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헤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2,800. 그다음 레드 메모리 시장 중국의 반격, 더 강한 상법. 그다음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공급 절벽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려면 건설업을 부흥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네. 행정편이 벗어라. 공직기강부터 잡겠다는 거죠. 가정부터 잡겠다. 자, 윤 정부 국무회의 첫 회동 공백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김밥 한 줄 놓고 마라톤 회의를 참 토론을 굉장히 즐긴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 나면 엄정한 책임 묻겠다. 여름 장마 폭염 재난관리 주문했고 인수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 내지 출범 국정기획 이한주. 자, 기본소득 밑그림 그림 참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하고 이 공약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 이 대통령이 64년이죠. 용 뛴다. 그 다음에 B형이에요. 추진력이 굉장합니다. 집요할 정도로 집요를 지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추진력이 대단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비슷하죠. 네. 자, 저주친화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신문 보면은 매거시 신문 보면 1면과 3면을 가장 중요한 신문을 기사를 올린다고 합니다. 바이코리아, 그죠? 네, 바이코리아 사겠다. 바이코리아 주주친화 기대하며 바이코리아 외국인 이들 이제 2조를 쓸어 담았습니다.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눈치 보지 않는 게 특징이죠. 옳다고 생각하면은 좀 무지막지할 정도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인 늘 그랬죠. 홀수년이 경제 통계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출범, 새 정부 출범이 상승 내리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통계적이니까 통계학적으로 뭐 어떤 서적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판단은 뭐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코스피 3천 기대감 아시아 증시에서 1위 상승세가 1위라고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저평가 대형주 일제히 상승, 코스닥 수익률 그리고 나스닥에 역전했다고 합니다. 돌아온 웨인드 환율 7개월 만에 1,350원대가 됐습니다. 환율이 1,300 얼마였죠? 네, 어제 30일 기준에서 1,358원, 1,358원이죠. 네, 1,358원이니까 50원대라고 얘기합니다. 60원에 더 가까운데 1,360원. 미중 갈등 격화에 달러가 약세랍니다. 두 달 만에 고점 126% 빠지고. 이거 볼까요? 최근 일주일 등락률 한국 코스피는 그 트르키에 비스트, 한국 코스닥, 호주 S&P ASX,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보다 앞섰다죠. 독일의 닥스, 홍콩의 항생, 미국 S&P 500, 영국 FTSE 뭐라고 읽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앞섰죠. 슈퍼 추경 예고투자 국채 장기무 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30년물 국채가 0.13%씩 급등했습니다. 추경타 국채 발행이 확대 불가피하죠. 추경을 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채 가격 하락의 외국인 매도. 자, 국고채 30년물 금리를 볼까요? 상승했죠. 4월 27일 6월 4일 국채가 2.7% 30년물입니다. 2.7% 2.468.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국채 금리 아닙니까? 100억 원어치 국채를 샀다 그러면은 1년에 2억 7,800만 원 정도 이자가 들어오죠. 2억 4천에서 2억 7천이면은 3천 정도 수익이 되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 전 경제부총리 미국 30년물 국채를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금리가 더 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먹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인은 미국 국채를 선호했을 겁니다. 30년 뒤에도 안정적이다 생각한다면 미국 국채가 사겠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미국에 간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미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그다음에 2위가 중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법에 대해서 오늘은 상법 철기 들어간 상법 개정 이유 없이 즉시 시행한다. 국회를 통과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자, 그러니까 대표 회사 대표들은 좀 약간 별로 반기지 않죠.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따지면 주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죠. 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기존의 회사에 있는 회사 및 주주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가 될 확률이 크죠. 이사의 이익 보호 의무가 없는데 총 주주 이익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사 독립대 도입. 사회 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수하지 않는 이사를 사회이사라고 그러죠. 상시 근무하는 그 상무를 합니다. 독립 이사는 사내 이사, 집행 임원 및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 독립 이사를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사회 이사는 어때요? 허수아비였었죠, 그 전에. 독립 이사는 사내 이사라고 합니다. 사내 이사. 집행 임원 및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랍니다. 독립 이사를 확대하겠다. 이사 청소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많이 늘린 거죠. 그 전에는 사회이사 개념이었는데 3분의 1, 4분의 1이면 이제 많이 늘리겠다.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화두죠. 정관으로부터 배제했었는데 선택적 정관은 꼭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제 불가 정관에 넣겠다 이거죠. 전자 주주총회 기업의 자유를 맡기지만 대규모 상장사는 의무화시키면 전자
주주총회장 갖지 않더라도 전자투표를 하겠다는 거죠. 예. 감사위원 분리선출하는데 2명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3%를 적용하겠다. 전원이 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3%를 적용 확대, 최대 주주축 의결권 3%로 제한하겠다. 분리선출권 감사위원 1명에서 2명으로 확대시키고, 중요한 게 이제 소액 주주권 대폭 강화하겠다. 대형 상장사 집중 투표제 강제, 집중 투표제 강제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대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또 강해진 상법 개정안, 이 자사주 소각은 공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실제적으로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통과될 것 같죠? 자, 이재명 일기 경제침 관료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고. 김민석 제2의 IMF와 같은 상황이다. 민생 같은 실제적으로 IMF보다 경제 여러 가지 지수가 더 나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레드 메모리라고 합니다. 레드 중국 별 하나 작은 별. 이게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미국 규제에 막힌 중국 메모리 업체들. 자, 웃돈 70%나 주고 한국의 첨단 장비를 사재기한 결과 중국 메모리 점유율 랜드 8%, 그다음에 DRAM 4%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신 양쯔 메모리 첨단 시장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DDR5 양산이요. HB 보대 역폭 메모리 3 개발 중이죠. 미국 감시 들어간 한국 반도체 장비 대만 유통사 통해서 싸게 사들이고 장비를 이제 사들여야 되겠죠. 생산하기 위해서. 경쟁사 인력 기술 빼가기 열올려 한국 네덜란드 대상 스파이 활동. 한국과 네덜란드 스파이 활동. 멋지게 스파이지만 간첩이죠. 간첩. 간첩 활동을 했다. 사실 이런 기술력 간첩이 무서운 거죠. 자, 나이 만들까요? YMTC 차세대 본딩 랜드가 주도했었고, 별표가 어디 있습니까? 메모리 장비 확보에 기술 인력도 빼가기 속도를 가열차게 했습니다. 자, 볼까요? 마지막 이제 어떤 교수가 학생들의 논문을 보는데 첫 대목과 끝 대목만 본다고 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첫 대목하고 마지막 대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는 새로운 큰손들의 주문 물량을 대느라 분주하다. 창신 메모리 CXMT, 양쯔 메모리 YMTC 등 중국 간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5 DRAM,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첨단 제품을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국내에서 필요한 장비를 국내에서 사재기 제품을 사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최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반도체 기술 스파이 활동을 늘리고 있다 지적했는데, 업계에선 중국이 네덜란드 ASML이 개발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기술을 빼가기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V 노광 장비는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10에서 11 나노미터 대 최첨단 DRAM 생산의 필수 장비로 꼽힌다. 자, 이거를 빼가기 위해서 개발한 극자외선 EUV를 빼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EUV 노광 장비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극자외선이죠. EUV 장비 없이도 중대년 3나노 칩 양산할 수 있다. 하웨이 SMIC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어. 미 수출 금지 기술, 소재 혁신, 엔비디아 비슷한 AI 칩 개발한다. 또 이제 굴기의 증거. 전력 반도체 물량 공세, 미중 업체 고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력 반도체. 전기차 반도체 육성의 직격탄. 울프 스피드 조만간 파산 신청. 미국의 울프 스피드 파산 신청할 예정입니다. 일본 르네사스 공장 재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울프 스피드하고 르네사스 공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 또 나오신 적그는 부스타 사령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인데 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기대가 커졌다.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세 감축. 지방 미분양이 굉장히 크죠. 80%가 그렇다고 합니다. 세 감면이 필요하다.
자, 부동산 뭐 별로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결책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 보통 그 한국인들의 그 세대당 평균 자산이 한 5억 정도라는데 5억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5억 정도. 그 중에서 부동산 5억 한 이상, 5억에서 6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크죠. 그래서 통계가 이제 자꾸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전문가 50인들의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서울은 상승 이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지방 미분양 해결이 서둘러야 된다는 두 가지 문제점 제시했습니다. 42%가 응답자 중 42%가 내년까지 집값 상승세를 보았습니다. 공급랑 금리나 전세 불안 여파 일부는 2027년 이후에도 오류도 다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공급량이 크다. 수도권 얘기하겠죠. 금리나 당연히 금리가 2.5포인트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2.5%니까 더 내려가게 된다면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값을 살 수 있어요. 전세 불안 여파로 한 42%가 상승할 것이다. 4기 신도시 추진은 개선 필요하다. 임대 공급 정책, 예산 부담 우려, 기존의 2, 3기 신도시 안정화.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 정책 시장 전망을 보면은 방점을 찍어야 하는 정책,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펼쳐야 되는 정책, 세제 감면한다는 거 결국은 뭐 국가 수입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 아파트 값 전망을 보면은 상승할 것이라는 게 하락은 2%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상승할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값 전망을 보면은 뭐 상승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42%. 가장 유망한 투자는 아파트죠. 의식주 중에 주가 이제 크게 작용 74%가 재건축 아파트, 중고 5년이 아파트, 재개발 구역 지분, 경매, 호합 빌딩 아파트가 대세죠. 아파트. 전세값 전망을 볼까요? 뭐 통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세상은 10%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10%에 내에서도 또 10%, 그러니까 1%죠. 1%의 사람. 자, 94%가 서울 전세값 올해도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살려야 된다는. 자, 투자 1순위는 신규 분양입니다. 반포, 방배, 잠실. 물량 공급을 어떻게 물량 노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정적이죠. 강남 불패를 또 주장하는 강남 3구. 2위는 마포, 용산, 마용.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강남 3구하고 용산. 색깔이 별로 안 좋게 됐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빨간색, 서울 지역의 빨간색 지역만 오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 3구하고 마용, 마산, 마포, 용산. 빨간색만 오르겠다. 한강이 보이고.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강을 하나 더 파든지 해야 되지 않나. 자, 부동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을 하나 팠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용투자 늘리면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 얘기는 할 수 있죠. 잠재성장률. 한국은 민간 부채, 일본은 버블 경제 데자뷰, 경제체질 구조개혁 바꿔야 된다. 한미 민간 부채 투자율.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중요한 이분 한번 읽어볼 기회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제 한 가지 예인데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어차피 뭐 일본 하나의 그 바로메타가 있지 않습니까? 1985년까지 80년대까지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저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습니까? 5%가 넘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쭉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됐다가 지금 5%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프라자 합의 이후 5%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85년이니까 40년 동안 계속 여기는 잃어버린 30년도 있죠. 30년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현상이 우리나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굉장히 고도의 성장률을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프라자 합의 강제적으로 엔화를 절상시켰죠. 근데 우리는 지금 1,358원이니까 원화가 원 달러가 58원이니까 여기 이제 절상된다는 의미죠. 1,200원, 1,100원대까지 과감하게 막 1,100원대까지 절상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저성장, 저금리입니다. 뭐 가격이 내려도 금리가 내려도 버블 붕괴되고 그래서 그리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자기가 생각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게 우선 유럽이 시작됐죠. 유럽에서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아주 직격탄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락 중이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새롭게 들어온 게 중국,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죠. 한국도 포함되죠. 이게 이제 상승세 갔다가 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벤치마켓은 유럽, 미국, 일본을 해야 됩니다. 예, 경제 흐름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클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어떤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하는 듯 하지만 아마 한 번쯤은 한번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많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 반도체 생산 늘린다. 글로벌 파운드리스 미국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1,160억 불 투자 160억을 오늘 곱하기 1,358원을 곱해주면 얼마 됩니까? 하나로 따지면. 자,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볼까요? 네. TSMC 67%입니다. 기타이고 삼성전자가 3%. 파운드리 산업 메모리 DRAM은 앞서는데 파운드리 산업이 아직 1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파운드리인데 자,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좀 5%뭐 다른 것도 있지만 글로벌 파운드리스 딱 생산업체 정신 차려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흑수저와 금수저 이재명 플러스 이재명 불편한 둘이 합쳐져가지고 황금수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이나 금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을 살리는 건 파운드리 아닙니까? 네. 서로 윈윈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진핑처럼 국가 주도 근간 산업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우리 역사적으로 큰형 몰아주기였지만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이게 지어버리면 세계 경제에선 후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 적어도 한 5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몬트먼주 공장시 애플, 퀄컴, GM 지원했습니다. 연평균 투자액이 10배가 넘었습니다. 트럼프 반도체 부활 정책 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증가되고 미국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우리도 과감하게 반도체법까지 등장시켰습니까? 반도체법으로 우리도 이제 파운드리 주춤한 삼성 기업 악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삼성에서는 이재명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다 주고 이렇게 얘기했어. 재명이가 형인가 동생인가 모르겠네. 형이겠죠. 재명이 형, 저 재용이에요. 재명이 형 버리진 형. 그래서 이제 둘이 찌찌뽕뽕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한번 반도체 디램보다 파운드리 좀 신경 썼으면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예외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많네. 오늘 11개국 미 입국 금지 북한은 명단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푸틴 보복 예고 우크라이나 지원 미 불참. 오 마이 갓. 둘 다 이렇지만은 하버드. 제 6개월간 신규 유학생. 하버드. 자, 보통 이제 저도 과거에 할때 하버드 독서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그래서 하버드냐 하버드냐. 원래 이제 하버드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하버드라고 하지만 하버드가 맞습니다. 하버드. 합니다. 자, 하버드. 자, 여름에 엄청 덥다고 합니다. 생육 살아나는 과일제 3년 내치 낙폭제 최대라고 합니다. 더워진 날씨에 채소 과일이나 좀 많이 먹었으면 좋죠. 자, 양파하고 대파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 좀 알아야죠. 남자가 주방 책임지는 시대 아닙니까? 자, 수박은 6개월째 최저가 11브릭스. 수박값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네, 철근 가격은 올랐습니다. 운전면허가 90만 원이니까 드링크제 연일 인상 10%. 프리미엄 OLED 등 집중 LG 디스플레이 7천억 베팅합니다. 국내 유통 파주 공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LG. 커지는 스마트폰, 차, OLED 강화, 삼성 격차 좁히고 중국 추격을 차단시키겠다. LG가. 광주 공장 매각 자금 활용하고 LG전자 1조 갚아 재무 개선하고 정철동 사장 턴 어라운드가 철실하다. 어라운드 해주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 1분기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 삼성 디스플레이가 41%, LG 디스플레이 19%. BOE 차이나스타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프리미엄 여기 아주 꽁지 빠지게 달아나야 합니다. 집중해서 AI 해외 진출로 돌파구 찾았다. 글로벌 기업 멘토된 롯데쇼핑 그렇죠. 해외 기업에 그러니까 해외 기업의 롯데쇼핑
자, 지난달 수입자 8년 만에 테슬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세 악재 성장 모주 삼성, 애플 스마트폰. 관세 악재. 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볼까요? 삼성전자가 19%, 애플 18%. 삼성이 좀 앞서고 있어요. 샤오미, 오포, 비보, 기타. 삼성전자가 1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애플, 3위가 샤오미, 4위가 오포군요. 비보 이게 이제 전부 중국 기업 같은데. 올 출하량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은 정체, 애플은 2%에 그치고 있다. 아직 삼성이 앞서고 있군요. 애플에 비해서. 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20% 가까이 되고, 여기 좀 올라가야 되겠죠. 한 희망상 25% 정도. 3분의 1 정도 삼성이 가져가야 되죠. 뭐, 이 정도까지 뭐 신경 쓰겠습니까? 자, 양자거리 측정 성공했습니다. 한국 원청 기술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양자거리 측정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념도 노란공 2개는 전자를 나타내며 흰 아래 흰색 눈금은 거리를 측정한다는 흰색 눈금은 거리를 측정한다는 의미로 자를 그렸다. 양자거리를 측정한다? 양자거리? 양자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 정밀화 기초 도구 국제 기술의 사이언스 지역. 야, 이거는 과학은 좀 문외한데. 양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대단하네요.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이게 이제 1cm가 아니겠죠. 1mm가 아니고 엄청 뭐. 자, AI가 쓰고 인간이 다듬는 하이브리드 콘텐츠가 논란이 된다. 앤스로픽 크로드 활용 기술 공개 LMM 대규모 언어 모델이 LMM이죠. 초안 쓰면 개발자가 추가 오픈 AI, 메타도 AI 콘텐츠 제공. 인간 가장 AI 블로그 늘면 인터넷 생태계 붕괴 우려.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스스로. 가장 아직까지는 좌뇌, 우뇌 구분해서 좌뇌는 뭐 자료 분석이지만 우뇌는 인간의 창의력과 직관은 뭐 현재 알려진 걸로 의하면은 우뇌가 담당한다. 우뇌. 그러니까 AI가 침범할 수 없는 지역이죠. 좌뇌보다 좌뇌는 뭐 근데 언젠가는 자꾸 침범하다 보면 창의력과 직관까지 독자적으로 이렇게 내가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심각한 터미네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대표 최수현이죠. 뭐 배드뱅크 세워 비탄감 서민금리 힘준다. 배드뱅크 나쁜 뱅크. 배드뱅크 이제 서민정책 금융 대표 뭔가 배드뱅크를 채운다. 정책자금 대출 일부 탕감하고 있고 금리 감면 상환 연장 속도 네트 대출 가자. 이거 이제 금융사 재원. 자, 빚 부담 경감 공약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권 비용 부담 우려도 돼 있고 사실 공약은 트럼프도 얘기했지만 집권 초기에 이루지 못하면 힘들죠. 자, 암호화폐 1거래소 1은행 계좌 굳어지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기 업황 좋다. 큰손 토픽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손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절대 전문 개인들 삼성전자 안 사죠. 하지만 테코 원전 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홀로 공행진 뭐 자기 중심을 꽉 잡아야 되죠. 사실 지금 비판 경계성 장애 사회 코미디언에게 풍자당한 출판계 저급한 유행 휩쓸려 현실한 등 비리 131 이득과 편의만 쫓다가 정의 담는 열리는 괴물사회 정의 담는 열 올리는 정의사회 내 진영에게만 관대한 선택적 정의 진보를 가장한 자기 기만의 민나 자신 시인 소설가네. 선택적 정의란 말을 상당히 많이 듣죠. 자기 진영에만 선택을 하겠다. 정의는 내가 주장하는 해킹당했던 기업 총수에게 배임을 강요할 수 있나라는 것이죠. SK 위약금 대통령 취업과 주가 급등. 자, 론초로 보겠습니다. 여전히 세우 집값 불안하다. 공급 확대, 구체적 로드맵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테크 원전 수주 확정.
후퇴해서는 안돼. K 원전 육성. 대법관 중앙 공무원 필요. 민주당은 대본정. 아직까지 이제 뭐 법비라고 하죠.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거부할 수 없나 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대법관 옷을 벗으면은 대법관이 어떤 정관 예외 때문에 도장 하나 자기 도장 하나 딱 찍게 되면은 다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에서 전직 대법관이 도장 하나 딱 찍어주면은 그게 이제 엄청난 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9명으로 줄어 14명 뭐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30명 뭐 100명으로 늘어나면 수요 공급에 원칙에 대해서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줄어들겠죠. 자, 6월 6일입니다. 매일경제 크로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표 상법 더 세게 더 빠르게 주주 충실 의무 3%로 추가 재발의했습니다. 유예 없이 바로 공포. 코스피 2,800 돌파. 트리플 특검 국회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김밥. 청와대 김밥. 국회 김밥. 서울 집값. 마카파시 우리 좀 가격하게 썼죠. PET. 좀 어색하죠? 웃으면서 합시다. 늘공이 직업 공무원입니까? 먹겠지만 손발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늘공이랍니까? 직업 공무원이 늘공이라고 합니까? 이럴 땅이 좀 즉시 추경 30조 안팎이 유력하다. 경제 TF 향후 전략을 보겠습니다. 김민석 더 이상 거부권 없다. 일사천리 선수교체 서영교 김병기 원내대표 등 홀로의 힘. 민주당 집권대 집값 올랐다. 강남이와 노도광도 큰 매크로를 보아야 합니다. 뭐 통계라는 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한국은 민간 부채, 일본은 버블기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한국 민간 일본 버블기. 여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부채로 따져본 일본의 잃어버린 뭐 거의 뭐 40년이죠. 하나는 일경제교육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하나에서 민간 부채가 207%로 1억 있으면 뭡니까? 2억까지 빌렸다는 거니까 일본이 214%. 자, 3억짜리 간단하게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2배가 더 많다. 그렇죠. 한 배, 100%, 200%, 2배가 더 많다는 거죠. 일본이 붕괴 직전에 214인데 우리는 207이다. 근접했다는 거죠. 버블이 중요한 수치로 매경이 한번 아주 이해가 탁 와닿도록 얘기하는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좀 핵심적이죠. 한국의 민간 부채가 일본 버블 경제 당시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한국은행 경고가 나왔다. 금리 인하기와 맞물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경우 연계될 금융 부실이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자산시장과 가계대출 상황이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와 닮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 부채 구조를 봤을 때 경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한국은 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으로 누적되면서 국내 GDP 대비 민간 레버리지 비율은 2023년에 207.4포인트, 207포인트에 달했으며 일본이 버블 경제 당시 1994년에 최고 기록한 2014에 근접했다고 봅니다. 자, 2023년에 207, 일본은 94년에 217, 여기서부터 붕괴된 거죠. 자, 민간 경제 중 가계부채 비중도 한국은 45%로 버블 경제 시기에는 일본이 32%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보다 더 높네요.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도 지수 역시 한국은 3.65%, 미불기 직후. 와우. 한은은 버블기 전후 일본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쏠렸으나 리스크 관리에 미흡해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관련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부실 위기 좀비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했다고 해요. 한은은 따라서 불어나는 민간 부채에 대해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부채가 부실화되었을 경우 신속히 구조조정을 뒤따라야 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정밀한 거시 건전성 규제 운영과 통화정책 공조,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 교훈 보정 우리가 이제 벤치마켓 볼 수 있는 게
선행적 지표가 있죠. 우리만이 보는 일본의 망가지는 40년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비슷하게 지금 민간 부채가 207% 육박했다고 합니다. 좀 다르다고들 하지만은 이게 이제 300, 250%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작게 나오긴 했지만. Welcome to World News. 관세 평화 협상 교차. 트럼프 시진핑 교차. 야, 드론 이렇게 장난감처럼 터뜨려버립니다. 자, 이거 좀 얄팍하죠. 천불 내면 비자 뭐 급행료입니까? 참 쓰레기죠. 쓰레기. 갭이죠. 값이. 하여튼 히트를 통제. 중국에 들어가는 미 차옥회들. 자, 유럽 중앙은행 7일 연속 금리 인하. 예금 금리를 유럽은 2%로 내렸습니다. 예금 금리를. 투자하라. 예금하지 말고. 유럽 중앙은행은 22는 통화 정책 기준인 예금 금리를 0.25% 내렸다. 22는 지난해 9월부터 7번 연속으로 예금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입니다. 예금 내리니까 뭐 채권이나 다른 쪽에 좀 가라. 이런 폭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탄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냥 대출 비용 전가 말라 압박에 일단 대출 비용 예금 떠나는 거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그 계엄 이후 6개월 동안 은행 수익률이 엄청 늘어났죠. 이 나쁜 슈에케들 말이죠. 자, 대출 받는 소비자 부담, 비용 부담 은행들 내도록 개정나서 이자율 5에서 10% 감소 우려 내려야죠. 취약계층 대출은 탕감 추진, 소액 분쟁은 소비자 권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대 금리 차가 엄청 크면서 말이야. 자기들도 말이야 스스로 예금한 돈 가지고 비싸게 돈 빌려주고 이슈들 말이야. 한번 도둑놈 그렇죠. 가진 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350원째 산업계 1인당 국민 소득 5천만 원. 달러 병원이니까. 선박에서 반토막이 났다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이제 크로스 체크해 보겠는데 LG는 파주에 투자하겠다. 한국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거죠. 와, 이거는 크게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자거리 측정 한국 연구팀이 해냈다. 크게 나온다. 양자거리 간 측정 성공했다고 합니다. 양자. 국내 연구 중 측정한 양자거리가 생성도 2개 노란공의 전자이고 2개의 간격을 측정했다. 사이언스. 양자거리는 뭘까요? 한번 지식을 넓혀보도록 할까요? 양자거리가 뭘까? 전자는 공 같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전자는 파동처럼. 전자 간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물리학자들은 전자가 가진 양자역학적 특징이 비슷한 정도의 양자거리라고 명명해 전자 간 차이를 파악한다. 읽어봐도 모르겠죠. 알겠습니까? 전자는 공 같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처럼 존재한다. 전자는 파동처럼 존재한다. 입자가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전자 간 실제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물리학자들은 전자가 갖는 양자역학적 특징이 비슷한 정도를 양자거리라고 명명했다. 그렇답니다. 전기 스쿠터 집에서 대동 모빌리티에서 나왔습니다. 4시간 충전하려 60km 주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허술한 고객 정보 줄줄이 털린 명품이라는데 허술한 게 아니라 좀 팔아넘긴 것 같아요. 디올이라든지 티파니, 그다음에 까르티에 서로 뭐 고객 정보 서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 아니 팔아넘긴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ETF 200조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 스테이블 코인 서클 뉴욕 증시 상장에 뭉쳤던 이 스테이블 코인 세계 위에 좀 걸리네요. 대선 끝나는 세종 아파트 대모주 끝났나? 세종사람 또 속았죠. 그렇습니까? 쉽지 않죠.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대서양 뭐 활로를 개척하는데 남으로 수도가 남으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세종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한테 고통을 줬습니까? 이자 때문에. 근데 국힘당 지지자가 이자 때문에 희망을 가졌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저희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민주당과 북심에 주장하는 게 이게 이제 만들어낸 걸 끝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대가 마지막 강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희대 쌍방울, 방울이 쌍방울.
쌍방울을 용의 물에 걸었네요. 여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영 죽겠지. 대통령 국무총리가 영띠죠, 둘 다. 생일이 좀 빠른 5월달이고 이재명이 12월인가 뭐 그랬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63년 인생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자, 미중 패권 전쟁 촉발한 우전 인플레이, 트럼프 시집의 해외 순방 때 극진한 환대 현상 두드러져. 백악관, 중국 영향력 우려의 한국 동맹급소 외교 의전, US 캐리어 삼성. 자, 매일경제 사설을 볼까요? 현재 대통령 재판을 계속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대법관 정원법 조율효과 말고 개인도 국가 성장에 나눌 수 있다는 말 실천해요. 좋은 말 잘 씹었네요.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 괜찮으세요? 삼성생명은 괜찮아요.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바친 자기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바친 분들의 깊은 충성심, 그들의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들을 키우는 시큰 경제였습니다. 안녕.